결국 초보 강사일수록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엔 제가 협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중저가 협회를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5천만 원 수입을 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경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 그런 메이저 협회를 나오신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요즘 필라테스 업계가 워낙 포화이다 보니까 면접까지 가기도 사실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경력자 분들도. 그런데 전공자도 아니고 나이도 많고 제가 35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면접도 많이 보고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면접을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정리해봤더니 다 그거였어요. 그냥 강사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뵙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대표님들, 원장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저는 자기소개서에 조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보 강사이고 경력이 없잖아요.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업한 학교, 다녔던 회사, 얼만큼 다녔는지 일단 그것까지 썼어요.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제가 체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용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쓰고 자격증 딴 거 쓰고 그 다음에 쓸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왔던 일을 바탕으로 저의 장점을 서술하는 자기소개서와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필라테스와 접합할 수 있는 모든 걸 짜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어요. 일단 살짝 양식을 한번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제 이력을 쓴 거, 프로필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내용. 이렇게 보면 좀 긴 것 같지만 술술 읽히더라고요. 뭐 제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용이 조금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기소개서에서 초보 때부터 지금 5년 차까지 수정된 게 거의 없어요. 수정된 게 있다면 이제 위칸에 보면 뭐 이력 같은 게 조금 추가가 됐을 거고요. 해마다 들었던 워크샵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뭐 제가 몇 년 차에서 몇 년 차가 됐다 이런 거 좀 수정이 됐겠죠.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줘. 네,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제가 어떻게 썼냐면 일단 저의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과외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필라테스와 접목을 시켜서 자기소개를 썼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썼냐면 필라테스는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뭐 말로든 몸으로든 보여줘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동작이 아니면 그 수업 시간 내내 말로 회원님들이 놀지 않고 몸을 직접 쓰면서 단계별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강사가 되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잘한다는 내용을 어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교 내내 과외를 했었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과외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이상 저와 함께 공부를 진행했고 필라테스도 마찬가지로 처음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걸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있다. 또 내가 오랫동안 여러 학생들하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이 나한테 얻는 만족감이 컸을 것이고 나아가 학부모도 만족을 하셨을 것인데 이러한 장점을 내가 필라테스에서 발휘할 수 있다면 회원님들도 나를 더 찾게 될 것이고 센터에서 도움이 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내용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사실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렇다고 말이 안 되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필라테스는 어쨌든 운동을 알려드려야 되는 직업이고 특히 그룹 레슨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룹 레슨도 많이 하니까 그룹 레슨은 정말 회원님들의 그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뭔가 운동 신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똑같이 최대한 누구 하나 나고자가 없이 운동을 잘하게끔 이끌어 나가는 게 그 강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국문과를 나왔어 라고 한다면 저는 문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저는 국어 국문과를 나와서 문장에 대한 이해력과 그것을 풀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필라테스도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 학문을 접하는 것과 같으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전달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저와 운동하는 회원님들이 어렵지 않게 필라테스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내가 철학과를 나왔어. 철학과를 나오면 어떤 거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국문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그 본질을 뭔가 탐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이 본질을 탐하기 위해서 나는 끝없이 뭐 학문을 연구했었고 책도 많이 읽었다. 근데 필라테스도 어떤 동작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함에 있어서도 매끄러울 수 있는 운동이고 강사의 능력인 것 같다. 나는 뭐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쓰셔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든 그거에 대한 장점을 엮어서 필라테스와 접목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 원장님들이라든지 나를 뽑아주는 어떤 분들한테 어필을 하셔야 그분들이 이 선생님 조금 궁금한데 한번 만나볼까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저는 뭐 조직 생활을 했으니까 그 조직에서 잘 어울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리더를 했던 경험을 그 필라테스 수업에 접목을 해서 그 자기소개에 썼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프로젝트 리더를 했었는데 그 리더를 하려면 선후배가 같은 멤버가 돼서 한 대여섯 명이 어떤 업무를 끝내는 업무였어요. 그거를 제가 리더가 돼서 누구 하나 나고자 없이 화합을 이끌어내고 결국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필라테스 수업도 4명이든 8명이든 그 모든 분들이 그 50분 동안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어서 이 8분들이 나고되지 않고 재미있게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이 능력을 기반으로 재미있는 수업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거기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잘 녹여내시면 그냥 궁금해져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한번 만나볼까? 하실 수도 있고 아예 특이한 이력도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청객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뭐 그런 것도 난 이런 경험을 쌓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다. 뭐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쓰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필라테스를 가르치는데 어떤 장점이 되는지와 잘 엮어서 써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길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앞으로의 포부겠죠.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거기서 앤 해서웨이가 면접 보러 가는데 엄청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 우리 초보 강사인 것처럼 패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막 비웃잖아. 뭐 인사팀 뭐 정신 나갔냐. 근데 나중에 앤 해서웨이가 면접에서 말하잖아요. 그 미란다가 아닌가? 아무튼 그 사장한테 말하잖아. 나 미란다한테 말하잖아요. 자기 똑똑하다고. 패션에 관심 없지만 나 일 빨리 배운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뽑혀.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 말을 그냥 똑같이 썼어요. 제가 비전공자이고 필라테스 강사 경험은 없지만 저는 똑똑해요. 몰라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대학 나오고 회사 오래 다녔으니까 완전 바보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똑똑하다, 말기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를 내가 초보 강사지만 빨리 적응해서 초보 같지 않게 수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포부도 같이 썼고 앞으로 어떤 워크숍을 들을 예정이고 이런 것도 다 썼거든요. 물론 실제로 들은 것도 있지만 안 들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 없어요 라는 것보다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전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훨씬 이 사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아주 길게는 아니더라도 저희 뭐 회사 들어갈 때 막 5,000자씩 쓰잖아요. 그런 항목이 막 4-5개씩 되잖아. 그거에 비하면 사실 엄청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든 나를 어필하셔야 돼요. 경력이 없으니까 더욱더 그런 식으로 경력을 쌓다 보시면 금방 수입이 3천, 1년에 3천, 4천, 5천까지도 그렇게 오래 걸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강사님들이 뭔가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결국 초보 강사일수록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다. 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너무 어렵고 자기소개서 쓰는 거 막 감도 안 오고 써본 적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뭐 댓글이나 뭐 인스타 DM으로 저한테 뭐 요청을 주시면 제가 첨삭도 해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케이스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라고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 너무 부끄러워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만약에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다 수요가 그 강사님 소연쌤의 자소서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면 제가 뭐 배포할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궁금한데 배포하는 건 좀 웃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정말 초보 강사님들 자기소개서 양식도 잘 못 만들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양식은 제가 그냥 바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썼던 거. 근데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만큼 제 내용이 알찼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DM 주셔도 되고 댓글 주셔도 되고 물어봐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차곡차곡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